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오늘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? 그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일전에 이건희 일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지분 같은 경우는 대략 21% 정도가 됩니다.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5% 정도밖에 안 됐었죠.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박용진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인데요.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건희 일가에서 그리고 이재용 일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배권은 11%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.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2대 주주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10.6% 정도를 가지고 있죠. 만약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배권 또한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국민연금이 조그만 마음을 먹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1%, 0.5% 그 정도만 산다라고 할지라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건희 일가가 그리고 또 이재용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이런 식의 지배권이 삼성생명법, 박용진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으로부터 얼마나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. 자,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. 하나가 바로 삼성생명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죠.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4.2%, 이재용 부회장은 0.7%, 홍나희 여사가 0.9%, 이런 식으로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6%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또 5%를 가지고 있죠. 한마디로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11%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삼성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8.5%를 가지고 있고,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1.5%를 가지고 있어서 도합 10%를 가지고 있죠.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11%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10%가 되기 때문에 도합 합쳐서 21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21%의 주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르게 되면은요,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%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 즉 21%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21%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15%로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상 6% 같은 경우는 쓸데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.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21%의 주식을 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고 2대 주주가 바로 누구냐? 바로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10.6%, 대략 11%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11% 정도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3대 주주가 바로 누구냐? 블랙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5%를 가지고 있어서 3대 주주에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한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얼마나 갖게 되는가?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요.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0.7%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죠. 야, 0.7%를 가지고 뭘 도대체 할 수 있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0.7%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은 17% 가까이나 가지고 있어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이죠. 그런데 그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또 5%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5%의 주식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은 0.7%를 가지고 있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5%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대주주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5% 정도에 해당된다, 그렇게 봐야 되겠죠.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이런 식으로 별세함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. 이건희 회장이 지금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삼성생명 20%, 삼성전자 4%, 그리고
그리고 등등등인데 도합 합쳐가지고 18조 가까이가 됩니다. 그런데 현재 지금 적용이 되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60%이기 때문에 대략 11조 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. 뭐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11조를 뭐 상속세로 낸다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어느 숫자인지 제대로 가늠도 안 됩니다.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, 그런데 사실 상속세로 11조 가까이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배권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4%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8조 7,80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의 4%가 14조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4%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4조 가까이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그냥 내면 되는 것이죠.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식 4%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?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21% 정도 아니었습니까? 그러나 21% 주식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갖지는 못했죠. 어느 정도밖에 못 가졌습니까?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15%까지밖에 의결권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. 원래 그러니까 6% 정도 되는 주식은 쓸 데가 없었던 주식인 겁니다. 사실상 지배권에 영향이 없었던 그런 주식인 것이니까 그 6% 가운데 4% 정도를 처분을 해가지고 14조 가까이를 만들어내면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.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뭐 큰 금액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해도 지배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상속세 때문에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가 있다, 삼성생명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난리가 났다,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상속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?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.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변수가 바로 무엇이냐? 다른 게 아니라 보험법입니다. 보험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19대, 20대 번번이 지금 실패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21대 국회에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박용진이 이거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보험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어디냐?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군데거든요.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8.5%나 가지고 있었습니다. 원래 그런데 보험사들은 총 자산의 3%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8.5%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?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할 때 장부가를 기준으로 정했었거든요. 이 장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?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입 당시의 가격이에요. 구입 당시. 구입 당시로 따지게 된다면 3%를 안 넘게 되지만 시가로 따지게 되니까 이게 8.5%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을 필두로 해가지고 보험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냐? 바로 이 장부가에 있습니다. 개정을 하려고 하는 보험법의 핵심이 무엇이냐? 보험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 비중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이죠. 평가 기준 자체를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꾸겠다라고 함에 따라서 8.5%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. 3%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. 사실상 이런 식의 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어디겠습니까?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군데밖에 없어요. 이 법에 지금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. 그래서 이번에 보험법 개정안 자체가 삼성생명법이다. 한마디로 삼성생명과 삼성을 지금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이다.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8.5%의 주식 가운데 3%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매각한다.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? 삼성생명의 상반기 기준 총 자산은 317조 8,200억 가까이가 됩니다. 이 중에 3%가 9조 5천억 정도가 되죠.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8.5%, 즉 29조 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.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인 겁니까? 19조 5천억 가까이를 다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건희 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상속세를 다 내고
되고, 그리고 이런 식의 삼성생명 법까지 통과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지분은 얼마가 되게 되냐? 자, 원래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11%였습니다. 그런데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은 8%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. 거기에다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지분조차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법을 통해 가지고 2.5%, 0.7%로 줄어들게 됩니다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11%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?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왜? 2대 주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? 국민연금이었습니다. 국민연금.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10.6%나 가지고 있죠. 문제가 그런데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에 지금 쌓여있는 적립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. 2024년 정도가 되면 1000조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. 적립금이 지금 1000조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의 상황인 것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0.5%, 1% 정도만 더 산다라고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가 된다라는 것입니까? 국민연금이 된다라는 것이죠. 글쎄요, 참으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가지고 대기업은 악마다, 무슨 뭐 젊은 애가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악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됐었을 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? 참으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.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